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그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보존해주기 위한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입법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부 여당이 이제 입법을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수 언론에서는 뭐 현금 살포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나서고 있고요. 네. 예, 뭐 경제부총리가 화수분 얘기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14일 그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 조치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그 자영업자들에게 지금까지 지급해온 그 재난 피해 지원금과 별도로 영업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예. 또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그 정부 서울 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국회와 함께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뭐 재난지원금 같은 그 지원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손실에 대한 직접적 보상의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이게 그 이익 공유제하고도 어떤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 이익공유제는 뭐 이낙연 대표가 그걸 제안했다가 실현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냐.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언론이 이제 강해지니까 예. 오히려 이렇게 법제화되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익 공유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대기업들의 선의에 의존하는 건데. 그렇죠. 자발적 그 의사에 맡긴다는 건데 예. 누가 하겠냐 지금 그런 의견이 강한 실효성이 거죠. 떨어진다. 네. 예, 이런 비판이 있어서 아예 이렇게 손실보상제도처럼 제도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여당 내에서는 정부 여당 내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예. 예. 구체적으로 이 영업손실보상제,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제를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그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론이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여론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예. 여야 의원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입법안을 내고 있는데요. 그 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이제 주도하고 있고요. 지금은 예. 첫 번째 그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손실 매출액의 70% 그리고 영업 제한 업종에는 60% 일반 업종에는 50%를 제한해 주는 그러니까 보상해 주는 것이 이제 골자인데요. 예. 이게 이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두 번째 이제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보면은 집합 금지 업종에는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고 영업 제한 업종에는 최저임금과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내용이 잠겨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그 안을 보면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서 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정하도록 하자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은 크게 그 보상 규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민병덕 그 강훈식 의원의 안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법적 보상 근거만 만들고 세부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에 맡기자. 어허. 네,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여론 민심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정치는 이건 뭐 바람직한 현상이긴 합니다. 예, 이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예. 그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예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그 민병덕 안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요. 예. 그러니까 거리두기로 인해서 장사를 아예 못한 곳이 이제 노래방, 헬스장, 학원 같은 집합금지 업종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노래방의 1년 그러니까 전에 매출액이 월 1천만 원이고 임대료를 한 200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올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아예 못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70% 손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예. 월 한 700만 원씩 4개월 동안 2,8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영업 금지가 아니고 영업 제한 업종도 있잖아요. 그렇죠. 식당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업종이죠. 시간 제한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 식당의 경우에 이전 연도 임대료가 이제 100만 원에 매출이 뭐 월 1,000만 원이었다. 그렇다면은 영업 제한으로 이제 300만 원을 매출이 줄었다 그러면 한 700만 원 손실을 본 거니까 예. 그 금액의 60% 보상을 받게 되니까 월 한 420만 원씩 아하. 4개월 해서 한 1,68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지금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재정 여건이 좋다면야 100%다 보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우리나라 또 자영업 비율이 워낙 높잖아요. 전 세계 세계에서 최고죠. 최고죠. 예. 24%인가 그렇게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이걸 다 보상해 줄 수 없어서 한 60% 70%이 정도 선에서 영업 손실 보상을 하겠다. 네. 예. 그런데 그 재원이 또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무슨 정책을 시행하려면 이제 그렇죠. 재원이 얼마가 말로야 꼭, 뭐 예. 뭔들 못 하겠습니까? 그 민병덕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예. 그 정도 지원을 하려면 한 월 24조 7천억 원이 필요할 거로 예상을 하고요. 예. 작년에 보상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됐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도 만약에 그렇게 같은 추세로 간다면 전체 한 100조 원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 게 되는 100조 거죠. 원이면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 야당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오는 4월 서울 부산시장 그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표심 잡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이게 여론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쏠리니까 야당에서도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최승재, 권명호, 홍문표 의원이 손실보상법을 발의했습니다. 그중에서 최승재 의원이 낸 안을 보면은 이런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항을 신설을 해서 예. 그 이제 새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소상공인 시장 기본법에다가 추가하자는 얘기죠. 개정을 하자는 얘기죠. 예. 그래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고 구체적 지원 내용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고요. 예. 그리고 한편 그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법제한다고 먼저 주장한 거는 사실 정의당이거든요. 예. 그 배진규 의원의 안이 이제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4스타법 해가지고 사스타법이요? 예, 그러니까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을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물지 않게 하는 이런 패키지 법안을 내놨는데요. 감염병 확산에 따른 그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 제한 기간에는 임대료의 절반만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청구하지 못한 임대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심상정 의원도 내주 발의를 목표로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인데요. 예. 근데 이거는 좀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좀 강한 아니긴 한데 정부의 책임보다는 오히려 임차인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실현 가능성에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치권에서 이렇게 앞다퉈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난감해하는 것은 이제 기재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은 뭐 화수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예. 어쨌든 이제 기재부 입장은 이 뭐 영업 손실 보상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게 이제 공식적인 예, 의견 기본 아닌가요? 골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화수분 논란이 저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화수분이란 그 말이 재물을 담아두었다가 아무리 퍼내도 바닥이 안 드러나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마법의 항아리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 재정이 무한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화수분이라는 말을 한 것 같은데 화수분은 또 그 우리 중학교 때 읽은 것 같아요. 전영택의 소설 그 주인공 이름이 화수분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이 소설 내용에 보면은 일제 강점기에 그 지게꾼 행랑아범인 화수분과 그의 아내가 가난을 못 이기다가 길거리에서 소나무 밑에서 이제 추위와 배고픔에 못 이겨 부부가 껴안고 죽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부모의 체온 덕분에 살아남은 아기를 나무꾼이 입양하는 내용인데요. 예. 제가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을 끄덕올리면은 화수분 하면은 가난하고 배고픈 서민들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이렇게 묘사한 홍남기 부총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이 말을 했을까? 예.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그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이런 손실보상제 법제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을 보고 받은 뒤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이렇게 경우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예. 이게 여기서 엇박자가 난 거죠. 그 예. 부총리하고 이제 총리 간에.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저도 좀 의심입니다. 아니 그럼 기재부에서는 뭐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법제한 나라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네. 실제로 없습니까?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네. 가짜 뉴스군요. 이미 그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도 보도가 됐듯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자영업자들이 이제 영업 손실과 임대료를 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보상해 주고 있고
뭐 이미 잘 알려지고 있다시피 미국이 재난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엄청난 국가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가까운 일본조차도 거기도 기재부가 좀 반대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물러났다고 하는데 여기도 이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을 국가 재정에서 보상해 주고 있는데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 기재부는 국민이 나라 살림 맡겼으면은 국민이 곳간 주인인데 주인이 필요하다면 분소리 없이 곳간문 열고 신형을 나눠주면 되지 자기네들이 뭔데 열쇠만 잔뜩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겠다 이런 건지 예. 저도 알 수가 없고요.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재부가 항상 토를 달았거든요, 지금까지. 예. 제가 볼 때 기재부는 검찰, 법원, 언론과 함께 적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정세균 총리도 방송 인터뷰에서 개혁 과정에는 항상 저항 세력이 있지만 예. 결국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재부를 사실상 개혁 저항 세력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결국 기재부는 정 총리 방송 직후에 밤 11시가 다 돼서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기재부가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예.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 얘기 나올 때도 그랬고. 예, 계속 예. 그래 왔습니다. 예. 돈 아끼다가 환자가 수술 못해서 죽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또 이런 비유를 하면서 비판하기도 예.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실질적인 자영업 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법안 마련은 이제 뭐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빨리 시행이 돼서 예. 국민들이 좀 고통이 빨리 좀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영업 손실보상제 살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